내 인생에 용기가 되어준 한마디, 정호승 산문집. 아, 57번째, 57번째 이야기, 금이 아름다운 것을 알게 되면 별이 아름다웠다는 것을 잊어버린다. 느낌이 오네요. 네. 오늘은 이미옥, 박성옥, 김일 요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금이 아름다운 것을 알게 되면 별이 아름답다는 것을 잊어버린다. 몇 해 전 KBS 전국 노래자랑 한평군 편에 시청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병원 원무과에 근무하는 39살 노총각 한 명이 무대에 나왔습니다. 사회자인 송혜 씨가 약간 장난기 있는 목소리로 왜 나왔느냐고 묻자 그는 대뜸 장가 가고 싶어서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만하면 괜찮은 신랑감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화면에 비친 그는 키가 크고 건장해 보였으며 그 건장함 속에 노총각으로서의 순수함과 성실함이 묻어났습니다. 사회자가 그래 그동안 장가 가기 위해 재산은 좀 모아놓았어? 하고 묻자 그는 재산이 아주 많다고 말했습니다. 사회자가 다시 재산이 어느 정도 되느냐고 묻자 그는 밭 30평, 소 1마리, 돼지 2마리, 개 2마리라고 대답했습니다. 청정석에서는 폭스가 터졌습니다. 그러자 그는 오히려 이만하면 괜찮지 않습니까? 하고 청중들을 향해 반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청중들이 그를 향해 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웃으면서 그를 향해 박수를 쳤습니다. 그가 현재 지닌 것만으로도 만족하는 행복한 부자처럼 느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가 재산이 많으니까 장가갈 자격이 있다고 자랑하듯 말했다면 그건 그저 평범한 이야기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저도 그 노총각처럼 현재 지닌 것만으로도 만족하는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됩니다. 현재에 불필요해도 미래에 필요할까 싶어서 현재에 불필요한 것을 더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제 삶이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금이 아름다운 것을 알게 되면 별이 아름답다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독일 속담이 있습니다. 어쩌면 제가 미래에 불필요한 금을 위해 현재의 아름다운 별을 잊고 살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금의 시인이 아니라 별의 시인이 되고 싶습니다. 제 스스로 정한 아호도 첨성입니다. 별을 바라본다는 뜻의 아호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별을 바라보다 금을 바라보기를 더 갈구함으로써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노아 벤샤가 쓴 책 야곱의 사다리에 보면 빵장수 야곱은 친구 손자인 요나에게 부자가 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소년 요나가 저는 나이가 들면 부자가 될 거예요 하고 말하자 야곱은 조금만 덜 원하면 넌 이미 부자란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야곱 아저씨 지금 가진 것보다 더 많이 갖고 싶지 않으세요? 하고 묻자 야곱은 시간이 흐르면 우리는 원하는 것을 갖게 되어서가 아니라 필요치 않다는 걸 알게 되어서 더 부자가 되는 거란다 라고 말합니다. 제 인생의 시간은 제법 많이 흘렀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원하던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오지도 않은 미래를 위해 지금 더 많이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더욱 불안하고 가난합니다. 사실 저희 가난은 부족에서 오는 가난이 아니라 더 많이 갖기를 원하는 데서 오는 가난입니다. 물론 저도 부자가 되는 가장 쉬운 그래서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이 말한 것처럼 조금 덜 원하고 자족하면 됩니다. 부처님도 자족하는 자가 가장 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많이 가진 부자가 아니라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저도 잘 압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그런 부자가 되지 못합니다. 지금보다도 더 많이 소유하고자 나서
소유하고 나서 나중에 자족하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일생을 살면서 돈이 얼마나 많아야 만족할 수 있을까요?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큰 불편함이 없을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남을 도울 수 있을 정도면 더 좋고요. 그 이상의 돈은 어쩌면 필요 없는 돈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다가오지도 않은 미래의 불확실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오늘이라는 인생의 소중한 시간을 돈을 버는데 낭비하고 있습니다. 또는 생계가 보장되는 단계만 지나면 행복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물론 돈이 없어 한 끼의 밥을 걱정해야 하는 사람은 밥을 먹기 위해 열심히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더 이상 밥 걱정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생계가 보장되는 단계에 이를 때까지는 소득이 오르는 만큼 행복 지수도 따라 오릅니다. 그렇지만 그 단계가 지나면 소득이 많이 올라도 행복 지수는 크게 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돈에 대한 욕구가 지나쳐 행복의 기초가 파괴됩니다. 돈을 벌수록 여유보다 욕심이 더 생기기 때문입니다. 돈을 버는데 만족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욕망의 크기를 충족하기가 어렵습니다. 욕망은 그 크기를 일정량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를 원하면 하나를 소유하는 순간 둘로 불어나고 둘을 갖는 순간 넷으로 커집니다. 이렇게 욕망의 크기가 무한하기 때문에 소유를 키우는 방법으로는 행복에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욕망의 크기를 줄이는 것만이 행복에 다다를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미국 명문대 출신 800명을 조사한 결과 돈을 우선시하는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우선시하는 사람들보다 불행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2배나 높습니다. 돈에 집착할수록 경쟁심과 비교의식이 커지고 더 이기적이 되며 우울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기업 합병으로 미국 월스트리트의 신화적 존재가 되었던 이반 보예스키는 세계 400대 부자 명단에 처음 올랐을 때 기쁘기는커녕 자신이 명단의 너무 아래쪽에 있어 몹시 우울했다고 합니다. 전문 기업 사냥꾼이었던 그는 결국 부정행위로 징역 20년의 판결을 받았는데 이는 돈에 사로잡힌 탐욕의 결과입니다. 돈은 불과 같아서 걱정거리를 유지하지 못하고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자신이 타버리고 맙니다. 저는 시인이지만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삶의 과정 또한 돈을 버는 과정이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을 통해 사랑하는 가족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었지만 그 과정이 때로는 쓸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은 시인으로 사는 저 자신의 존재성을 발견하고 유지하기 위한 가치이기도 했습니다. 미국 버몬트 숲에서 자급자족하는 자연주의적 삶을 산 헬렌 리어링은 아름다운 삶, 사랑, 그리고 마무리에서 남편 스코트 리어링의 말을 이렇게 전합니다. 덜 갖고 더 많이 존재해라. 삶에서 중요한 것은 당신이 갖고 있는 소유물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다. 단지 생활하고 소유하는 것은 장애물이 될 수도 있고 짐일 수도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가 인생의 전환기,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결정짓는 것이다.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결정짓는 일을 하기 위해서도 돈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가치를 위해 필요 이상으로 소유한다면 그것은 욕심일 뿐입니다. 가장 작은 욕심을 지닌 사람이 가장 신에 가깝다고 합니다. 지나치게 많은 돈은 신의 축복이 아니라 악마의 저주일 수 있고 극락세계에는 보석이 거래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느 신부님은 사제생활을 하면서 꼭 지키려고 노력한 것 중 하나가 돈에서 멀어지는 노력이었다고 합니다. 그 신부는 사제 서품을 받을 때 은사 신부님께서
자기 지갑에 정확히 돈이 얼마 있는지 세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잊지 않고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 지갑에 돈이 얼마 있는지 들여다봅니다. 소유가 풍부하면 존재도 풍성하게 된다는 착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소유가 존재를 보장해 주지는 못합니다. 좋은 시를 쓰려고 노력하면서 많은 돈을 벌려고 노력한다면 그것은 결국 시를 망치고 동시에 제 존재 자체를 망칩니다. 욕망을 채우는 삶이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채우는 삶이 가치 있는 삶입니다. 오늘은 제가 쓴 꽃과 돈이라는 시를 읽으면서 꼭 필요한 것을 꼭 필요한 만큼만 가지는 것이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돈을 벌어야 사람이 꽃으로 피어나는 시대를 나는 너무나 오래 살아왔다. 돈이 있어야 꽃이 꽃으로 피어나는 시대를 나는 죽지 않고 너무나 오래 살아왔다. 이제 죽기 전에 내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은 꽃을 빨래하는 일이다. 꽃에 묻은 돈의 때를 정성 들여 비누칠해서 벗기고 무명호처럼 빳빳하게 풀을 먹이고 꽃을 다른질하는 일이다. 그리하여 죽기 전에 내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은 돈을 불태우는 일이다. 돈의 잿가루를 빨리 뿌려서 꽃이 돈으로 피어나는 시대에 다시 연꽃 같은 맑은 꽃을 피우는 일이다. 돈의 잿가루를 밭에 뿌려서 꽃이 돈으로 피어나는 시대에 다시 연꽃 같은 맑은 꽃을 피우는 일이다. 와, 춧가루를 뿌려. 그러니까 재밌네요. 이것도 돈에 대한 이야기도 시를 쓰네요. 의미를 진짜 삶에 가치 있는 것은 그죠? 의미를 채우는 삶에 가치 있는 의미를 채우는 게 삶이 가치 있는 거죠. 근데 삶에 의미가 있는 거지 막 돈이 많고 이런 것보다도 저도 저가 책 읽고 독서하면서부터 욕심이 하나도 없어져 버렸어요. 진짜 옷도 그냥 막 그래도 계절마다 한 개씩 다 입은 것 같은데 아무 안 사입어도 아무 안 사입어도 괜찮고 근데 내면이 생각이 꽉 차 있다가 계절마다 꽃을 사셨어요? 아니 그래도 계절 되면 나가면 그냥 뭐 티도 하나 사 입고 내 기분 전환도 하고 했는데 음, 책 독서하고 나서부터는 옷이고 음, 뭐고 관심이 안 가요. 진짜. 음, 내 내면에 책 읽고 그냥 생각 꽉 채우고 그 독서에 더 집중하고 싶고 막 이런 거에 더 신경 쓰여지. 막 시장 가서 뭐 옷 한 개 사 그런 게 안 되고요. 안 돼요. 그냥 그게 그쪽으로 관심이 별로 무뎌져요. 음, 학교 다닐 때도 딱 청바지에 티셔츠 입고 가고 운동화 신지 집에 옷 같은 게 있어서 그걸 안 입고 가지는데요. 그냥 활동하기 편하고 막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왔다 갔다 뛰어야 되니까 딱 그렇게 변해졌는데. 음, 저도 그거 느꼈어요, 교수님. 진짜 다, 그 박성 교수님 다 우리 느꼈잖아. 엄마 돌아가실 때 어제 그렇게 얘기하셨잖아. 진짜 우리도 갑자기 엄마 돌아가셨어요. 70, 그때가 5살, 생각, 진짜 갑자기, 진짜 갑자기. 근데 엄마가 그럼 그동안에 뭐 진짜 여행을 하셨나? 막 우리하고 뭐 그런 추억도 별로 없지. 아무것도 가져가는 거 없이 그만 저렇게 돌아가셨나 싶어. 저는 그때 그거를 느꼈어요, 진짜. 그런데다가 또한 10년인가 이랬다가 제가 위안부 됐을 때도 이렇게 죽는 게 끝인걸 싶고 저는 그거를 미리 좀 다른 사람보다 빨리 경험한 것 같아요. 진짜 죽을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가네. 우리가 말은 그리 하지만 눈으로 직접 보고 느끼고 그거를 한 거하고 또 틀리거든요. 진짜 죽을 음, 때 아무것도 안 가져가는데 이거 책에서도 나왔잖아. 진짜 내가 딱 쓸 만큼 정도만 있으면 되지. 그 돈을 막 가지고 땅을 팔아 여행을 가고 이런 얘기 안 들어보면 저는 그게 다 공감이 돼요. 맞아요. 뭐 한 끼 먹는다고 우리가 뭐 많이 먹을 수도 저는 없는 거고. 또, 맞아요. 돈이 없어서 한 끼 밥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밥을 먹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어야 하지만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돈을 만족하지 않고 더 계속해서 돈을 더 벌려고 하잖아요. 자기 시간을 갖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돈을 버는 데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래도 주변에서 있다는 거죠. 어제 이제 강의를 끝나고 그래서 작은 애랑 어제 작은 애 월차를 내가지고 그 데이트를 했어요. 근데 어제 이제 그 영등포에 있는 신세계백화점에 그쪽에 이제 그 정원이 좀 잘 가꿔지고 이렇게 한 줄 알고 타임스퀘어인가 거기를 가려고 했었었는데 거기도 갔다가 참 롯데백화점 가고 이렇게 했는데 신세계백화점이랑 식당에 가서 이제 밥을 먹는데 60대 후반 아니면 70대 정도 되는 딸과 90대 정도 되시는 엄마랑 같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제 옆에서. 음, 그래서 딸이 이제 엄마를 막 이렇게 챙기고 음, 엄마도 되게 그래도 정정하시더라고요. 우리보다. 근데 이제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제가 이제 우리 딸한테 얘기를 했어요. 음, 엄마와 딸이 저렇게 나와서 나이 드셨는데도 나와서 이렇게 같이 함께 밥 먹는 모습이 되게 아름답다. 그래서 저렇게 젊었을 때,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저렇게 엄마가 함께 밥을 먹는 모습이 되게 좋은 것 같다. 음, 내가 그렇게 그랬거든요. 제가 계속 음. 그걸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어, 우리 딸내미가 막 응, 자기도 이제 눈을 안 마주치려고 해요. 저를. 어, 응, 음, 그래서 그 모습을 보니까 예, 우리 엄마가 내가 조금 더 우리 엄마랑 저렇게 나가가지고 같이 식사도 하고 응, 이렇게 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응, 여기는 진짜 이 돈 버는 것들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벌기 이렇게 하려고 그런 시간을 많이 갖지 못해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우리 야, 삶이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응. 우리가 어저께 저기 그 신이 와서 시를 하나 들려주는데, 그 훈련이라는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부인이 이제 곧 아파서 죽을 입장이 됐고, 그러면은 화분에 물도 줘라, 쌀도 씻어라, 반찬도 해봐라, 뭐, 어마한 거를 이제 이 와이프가 하는 거를 이제 남편이 혼자 남을 거니까 이렇게 해보라고 했었어. 근데 우리 그런 거 하라 해도, 뭐 네가 할 건데, 뭐 엄마가 있는데, 남편 있는데 집에 절대 안 하잖아요. 그래서 딱 진짜 돌아가시고 그냥 자리를 비워봐야 그게 이제 우리가 정신 차리고 받아들이게지는 거예요. 그게 제목이거든. 밴디 고물들도 끼워봐라. 뭐 또 해봐라. 뭐 또 해봐라. 그래 이제 막상 자기 와이프가 딱 진짜 세상을 떠났어. 그러고 나서 그게 우리 옛날에 6.25 전쟁 그때 그 시대의 시예요. 내가 막상 고무줄을 끼려니까 이거를 딸내미한테 부탁하려니까 못하겠고 그냥 와이프가 알아서 해주는 거를 와이프가 먼저 죽고 이제 그런 얘기를 실어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우리가 공감을 하면서 있을 때는 엄마가 매일 옆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 그냥 엄마가 죽는다, 떠난다 이런 생각을 저도 한 번도 못 해본 것 같아. 그래서 어저께 그래가 내가 아마 울컥했지 싶어. 평소 때는 생긴 그래 안 했는데 또 내가 힘들 때면 엄마 생각하고 저도 좀 그랬는 것 같아. 그래 그럴 때마다 나비가 한 마리 나타나면 꼭 그를 엄마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나비가 나타나 엄마가 내 보러 왔나? 또 이렇게 생각되고 학원에도 그 추운 겨울에 나비가 들어와서 엄마가 내를 보러 왔나? 자꾸 그렇게 의미를 갖다 붙이게 되는 거예요, 내 혼자.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 하여튼, 엄마라는 사람은 우리한테 진짜 위대한 존재면서도 많은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가난은 부족에서 오는 가난이 아니라 더 많이 갖기를 원하는 데서 오는 가난이다. 음, 네, 그런 것 같아요. 갖고 있어도 늘 배고픈 것 같은, 음, 먹어도 배고픈 것 같은 그런 느낌, 갖고 있어도 부족한 것 같은 느낌, 이런 것이 진짜 그 마음에서 오는 그, 가난, 그런 것 같아요. 맞아. 여기 계산이 있어놨더니 저렇게 학생들 막 체육하는 아이들 훈련을 시키는가 봐요. 지금 감을 지르고 계단 올라 내려가 막 이러고 시끄러워 내 자리 피해가 왔어 지금. 아이고. 소리가 안 나던데요? 예? 소리가 안 나던데? 안 났어요? 네네. 그래
아, 나는 그래 피해가지고 지금 빨리 자리를 옮겼어요. 올라가, 올라가, 내려가, 막 이래가지고. 음, 아, 맞아요. 하여튼, 우리가 엄마를 생각하면은 좀 마음이 아프고. 그래. 혜지 소장님이 도착하셨나 보네요. 생각 보니까. 예, 안 들려요. 그냥 웃기만 해서. 아, 예, 도착했어요. 그 예쁜 모습을 옆으로 살짝 비껴갖고 웃으면 문 남성들은 설레요. 남자 여기 혼자뿐이 아이고, 없지. 아이고. 음, 뭐, 저는 지금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음, 누구나 다 생각하는 마음이 있겠죠. 제가, 근데 그러면서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엊그저께 교보에 오셔서 강의할 때, 정우선 예, 시인. 예, 내가 이제 그 주최자가 제가 예를 들어서 10만 원만 드릴게요라고 했으면 가셨을까? 그 강의를 가셨을까? 아니면 돈 안 받고 하셨을까? 내가 얼마짜린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지 않았을까? 왜 그러냐면 이분이 늘 그러잖아요. 내가 행동해놓고 실수한다고 그 돌이켜 보면서 다시 그거를 이야기의 글감으로 이렇게 써내려가는 그런 거를 보면서 이게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잠시 해봤어요. 내가 우리 독서 모임에 초대를 하면서 혹시 우리 정우성 작가님이 이 영상을 보실지 모르겠는데 에, 그럴 기회는 거의 없으실 것 같지만 만약에 보게 되시더라도 오해는 하지 않으시길 바라면서 예, 우리 독서 모임에 우리는 이렇게 이런 시인님의 이야기했던 이런 것을 아주 100% 200% 공감하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우리를 위해서 따뜻한 그런 마음으로 시간을 내주시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좀 해보면 그렇죠. 제가 제가 멋지십니다. 그죠? 어, 네. 딴뭐 대단한 가치만이 아니고 우리 이민규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몇 번 하셨어요. 그냥 흘러가는 이야기로 웃으면서 저한테 야, 내가 시간당 얼마짜린지 알아?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시간당 그 비싼 분을 수도 없이 모셔다가 같이 수도 없이 모신 게 아니라 그 집에 가서 저희가 대접해드린 게 아니라 얻어먹고 저희 10명이 가고요. 춘천 가가지고 춘천 닭갈비를 다 얻어먹었어요. 저희가 계산한다 했다 혼났어요. 가고 여기까지 싶어요. 왔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계산해야지. 제가 계산한다 했더니 말도 안 하세요. 삐져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집에 이제 이렇게 다과를 하는데 사모님이 서울에 계시고 본가에 계시고 이제 여기 이제 1년살이 하시는 데는 혼자 주로 많이 계시고요. 사모님은 주말에만 오신대요. 근데 어, 그 그러면 혼자 계시면 다가를 우리가 준비해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 수박도요 예쁘게 쓸어놨어요. 이렇게 원형으로. 이게 그냥 대충 사시는 분이 아니더라고. 그렇게 해놓고 음료수를 다 준비해놓고 과자까지 다가까지 싹 준비해 놓으셨어요. 집에. 있지, 그리고 맞아요. 거기다가 플러스 하나. 그분이 항상 그래요. 기대치 위반의 법칙을 활용해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기대치를 위반할까 생각해 보니까 이제 저한테 미리 그분들이 어디서 사는지 제가 이제 전국에서 모인다는 걸 그분도 아시거든요. 우리 이민기 교수님이. 그러니까 어디에 사는지 나한테 그것 좀 알려달래 지역을. 왜 알려달라니까 그랬더니 딱 갔더니요. 지도책에다가 지역별로 이름을 다 써놨어. PPT 만드는데. 이미옥 선생님 포항, 김일이 서울, 김혜희 선생님 저기 어디야 거기가. 예. 시험. 음.
그걸 시흥 이렇게 다 적어놨어. 우리 저기 최정영 선생님 대구. 와, 우리 딱 처음 가서 있잖아. PPT를 딱 띄웠는데 그걸 띄우는 순간 다 감동했다는 거 아니야. 기대치 감동, 위반. 감동, 진짜. PPT 강의를 해준 거를 PPT 강의해 준다 소리 안 했는데 강의해 준 것보다 더 놀란 게 지도를 그려서 이름을 다 써놨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사랑을 이렇게 나눠주시는 분이더라고. 받을 땐 받고 또 줄 때는 주고 그런 분이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 봄에 날이 더 가기 전에 5월 달에는 한번 이제 과천에 가야 되는데 봄에 저한테 봄에 한번 봅시다 했는데 안 가면 지난번에 있잖아요. 제가 대답해놓고 안 갔다가 삐졌어요. 야, 너는 약속해놓고 안 오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야. 그래서 봄에 한번 꼭 찾아뵈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정우승 그 작가님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책에서 쓰여지는 그런 이야기들, 내공이 이제 삶이 살아오신 분이니까 내공이 있으시더라고요. 이야기 한마디 한마디가 열변을 토하시는 분은 아닌데 조곤조곤 이야기하는데 그 자체가 되게 감동이에요. 우리하고 와서 여기 와서 얘기하면 되게 잘 맞을 것 같아요. 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느끼는 시인의 감성이 그대로 드러나더라고요. 그분의 이야기하는. 그리고 시골 오빠 같은, 시골 동네 옆집에 있는 오빠 같은, 형 같은 그런 냄새가 저는 났어요. 그러니까, 음, 어, 그래서, 어쨌든, 자꾸 이제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빨리 저도 답을 해드려야 되는데, 지금 못 해드렸는데, 답을 해드려서, 예, 또, 우리에게 같이 또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멘토가, 이게 지난번에 김홍신 작가의 강의를 들으면서도, 그때도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김웅희 작가 강의를 들었나요? 어, 네, 예, 맞아요. 예. 그분도 우리가 직접 갔었죠, 김원순 작가는. 김웅희 작가도 이제 직접 가서 이제 들었는데 그 커뮤니티에도 들어가고 싶다. 동네, 는 동네. 생각이 거기는 이제 멘티가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자기들 그룹에. 그래서 야, 저기도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 잘만 하면 제가 잘만 이렇게 부탁을 하면 어쩌면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곳이라서 하여간 그렇게 이제 인간 시장 저는 인간 시장을 한 30년 전에 읽고 완전히 뿅 같은 책이라서 드라마로도 나왔었죠. 그래서 김웅신 작가가 최근에 책은 안 읽어봤는데 그 이후로는 그때는 진짜 재미나게 중학교 때,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읽었던 것 같은데 하여간 김원순 작가가 논산 출신이잖아요. 그런가요? 하여간 뭐 유명한 어떻든 어떤 네 게 있어요. 아니, 그리고 그 멘티와 멘토가 그렇게 연결되면은 되게 많이 서로가 성장하고 서로 그거 하고 참 그런 모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멘토 멘티를 이야기하는데 아무나 안 받더라고요. 당연히 아무나 안 받겠죠. 그분들의 그 네임밸류가 있으니까. 근데 거기서 이야기해주는 이런 기준들이 편한 어떠한 그런 거는 아니었던 거로다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끈끈한 사람과 사람의 관계, 그 좋은 사람들의 어떤 모임 그런 느낌이 되게 들었어요. 거기에 강의를 하러 온 저를 초대했던 그 강의를 주관했던 대표님도 이제 저하고 1인 기업 같이 하시고 그렇게 했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어떻게 그 연결돼서 거기에 이제 같은 멤버로다가 들어가신 것 같더라고요. 강의를 진행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그 그룹을 좀 연결을 해주고 싶어 하는 그런 저희가 있었는데 제가 계속 팔로우업을 못해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맞아, 네, 김원순 논산이네, 논산. 어제는 제가 그 정우성 작가님하고 교보에서 그 만나고 그 느낌을 얘기했는데요. 오늘은 우리 제주도 갔다 온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거는 박 교수님이 좀 해주시죠. 제주도 갔다 온 거예요? 오늘 버라이어티한 거 원래 어제 한꺼번에 다 얘기하려다 못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미 어제, 목사님이 최소한 어제? 들으시려고. 김씨는, 아니, 김씨 아니래. 우리 정우승 작가님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한다 그랬었는데, 뭔가요? 네, 어제 그냥 이미 목사님 간단하게, 그랬어요? 네네. 브라이어티에 대해서는 어제 비행기표 얘기하는 거잖아요. 응, 그건 어제 집에 아침. 가시죠? 비행기표는 어제 얘기했어요? 어제, 네. 되게 와닿았어요. 진짜 저는 아 나도 다음에 그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저도 이제 학교 마치고 오면서 남편이 항상 예매하고 오는 스타일이고 나는 그냥 그 와갖고 그 해운대 터미널 와가지고 그냥 10분, 20분, 30분 기다려도 타는 편이고 그 표를 예매하면 그에 맞춰서 너무 막그 동동거리는 그 자체가 싫어가지고 제가 그러는 편인데 아 비행기도 그렇게 하면 되겠네라는 생각을 어저께 했어요. 교수님 얘기 듣고. 네, 맞죠? 대기자가 있더라고요. 대기자 어, 명단에 맞아요. 적어놓으면. 어, 저희도 그걸 처음 알아서, 예, 그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가 그날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시간적인 여유, 마음, 이거 있으면 그 시간을 너무 빨리 만약에 예약을 했다라고 하면 조금 놀다가 거기 가서 예매 일단은 그 대기자 명단에 올려놓고 기다렸다가 오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 그랬으면 우리 새벽에 나와야 됐거든요. 9시 20분이니까 서귀포에서. 그러면은 이제 진짜 놀지도 못하고 이렇게 와 있을 텐데, 거기서 기다렸다가 공항에서 기다렸다가 그렇게 와서 하니까 그것도 괜찮았어요. 그것도 추억이었어요. 정말 좋은 추억 하나에. 그러니까 모험인 것 같아요. 우리 보통 그리 못하잖아. 그래서. 근데 좀 네. 뭐 뒤에 일정이 별일 없으면은 진짜 그렇게 딱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제 얘기 처음에 무슨 얘기지 하다가 엄마야 이렇게도 비행기도 이렇게 되네? 라는 생각을 저는 어저께 했거든요. 그러니까 음. 병원에서만 할 줄 알았더니 대기자 명단에. 아, 큰 모험 하셨다. 역시 여행다운 여행을 하셨네. 맞아요. 진짜. 근데 음, 그때 응, 마음에 쪼임 있잖아요. 진짜, 응, 긴장감. 응, 그리고 이제 이제 부산에 대기를 했는데 비행기표가 그러니까 비행기가 네 개 있었었고 서울은 10개가 있었어요. 응. 그랬는데 계속 한 사람만 나오는 거예요. 둘이 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오는, 그 다음에 또 없으면 어떡하지? 그 다음에 또 자리가 없으면 하나밖에 없다 어떡하지? 이 말이다, 그죠? 네네, 자리가 한 사람밖에 어, 없으니까. 그리고 둘이 또 타야 하나는 되는. 또 만석이라 그냥 가. 그러니까 아예, 아예 그건 기회조차 없잖아요. 응, 네, 서울도 마찬가지고, 김포에 응, 오는 것도 만석이라 응. 비행기 사람이 아예 이제 튀어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진짜 그 쪼림, 쫄깃쫄깃한 쪼림이 거기에서도 있어가지고, 아, 진짜 그 보통 뭐 되니까 하나 그 정도는, 기쁨, 응, 응, 되니까 진짜. 그 기쁨이 엄청 나더라고요. 아, 진짜 그 보통 사람 우리 비행기 안 하. 예, 그러면 음. 정우승 시인의 특강을 제가 잠깐 한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괜찮죠? 원하지 않으면 바꾸겠습니다. 여기 그 교보 문고 23층에 대산홀이라고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셨었는데요. 어, 한국 소정시의 거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그 지금 고통 없는 사랑은 없다라는 책이고 시인 지금 보면 68편의 시를 산문으로 이렇게 엮어낸 거예요, 이게. 근데 저도 많이는 아니지만 몇 편을 읽고 갔는데요. 그거를 와 정말 그 읽고 가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그게 되게 느낌이 오더라고요. 이런 거예요. 이 꽃피는 저녁이라는 그 시인데요. 꽃이 진다고 아예 다 지나 꽃이 진다고 전화도 없나 꽃이 져도 나는 너를 잊은 적 없다.
지는 꽃의 마음을 아는 이가 꽃이 진다고 저만 외롭나. 꽃이 져도 나는 너를 잊은 적 없다. 꽃지는 저녁에는 배도 고파라. 이게 노래로 나왔는데 노래를 같이 틀어주시더라고요. 아, 그래. 무슨 아, 노래지? 이게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그 시에 나와 있는, 그 시집에 나와 있는 꽃지는 저녁 있어요. 똑같아요. 어,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어떻든 어, 노래 한번 어, 들려주세요. 되게 좋아요. 여기 한번 음, 거기 들어가시고. 한번 찾아봐 주시고요. 그 네, 올려주세요, 단톡방에. 그럴게요. 네. 우리가 맞이하는 본문은 참으로 소중한데 작년 겨울에 세상을 떠난 이들이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봄이 지금 우리가 보는 봄이라는 거예요. 맞죠. 매일 꽃이 돌아오지만. 피고 꽃은 반드시 지게 되어 있대요. 지금 계절이 이미 진달래, 개나리, 목련, 벚꽃은 다 없어져 버렸어요. 꽃이 지면 영원한 이별일까? 꽃이 지고 나면 이듬해 다시 핀다. 꽃이 지고 나면 기다림이 납니다. 다시 음, 피어남을 기다린다. 위의 시는 그래서 기다림의 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음, 여기서 이제 이 얘기가 나와서 조금 울컥했는데 부모님이 죽는다면 다시 만날 수 없다. 다시 그런데 이분은 다시 만날 수 있다고 해요. 나라는 꽃이 지면 다시 만난다. 이별과 만남은 그래서 하나다. 기다림이 없는 사랑은 존재하지 않는다.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시는 설명하는 것이 아니다. 시를 이해하는 방법은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다. 아, 이거 어제도 한번 이야기를 제가 어제 들려드렸나요? 네. 그러니까 이야기해 드렸는데 시를 내 마음속의 생각, 드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를 이해하는 것은 읽는 내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정우성 작가의 시 중에서 80여 곡의 시가 노래가 되었대요. 또 용서의 의자 이것도 되게 감동이었어요. 이 강의 시간에 이거는 첫 번째 꽂히신다고 그거는 기다림이라면 용서의 의자는 또 어떤 건가? 지구에는 용서의 의자가 하나 놓여 있다. 의자에 앉기만 하면 용서할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는 절대 고득의 의자 하나. 생떼 쥐빼리의 어린 왕자가 해질려 어느 작은 별에 앉아있던 의자도 아니고 법정 스님이 오대산 오두막에 홀로 살면서 손수 만드신 못생긴 나무 의자도 아닌 못이 툭툭 튀어나와 살짝 엉덩이를 들고 앉아야 하는 앉을 때마다 삐걱삐걱 눈물의 소리가 나는 작은 의자 하나 누군가가 만들어 놓고 다른 별로 떠났다. 이 용서의 의자가 있을까요? 그런 음, 의자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에 썼다고 합니다. 인생의 가장 큰 숙제 하나가 용서의 문제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람은 누구나 다 용서하지 못한대요. 용서의 의자가 있어서 앉기만 하면 용서가 되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산문에 이렇게 이 책에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나는 어쩌면 용서한다 하면서도 용서하지 못하고 남은 인생을 마칠 것 같다. 용서한다는 게 상대방을 위한 일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용서하기는 헤엄칠 줄 모르는 내가 한강을 헤엄쳐 건너라고 강요당하는 일처럼 느껴진다. 느낌이 오지 않아요? 인생에서 가장 힘든 일은 남을 용서하는 일이다. 용서하는 일이야말로 큰 나를 다시 태아가 되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라고 하는 것 같다. 그렇지만 이제 남은 인생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라도 용서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용서할 수 없으면 잊기라도 해야 한다. 설령 내가 삶의 주체적 능동자가 되지 못하고 망각에 기대되는 수동자가 된다 할지라도 잊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용서는 미래로 나아가는 징검다리라고 하지 않는다. 용서는 불가능해 보인대요. 근데 용서를 할 수 없으면 잊기라도 해야 한답니다. 용서는 미래로 나아가는 징검다리고 그래서 용서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해민 스님의 책에는 이런 얘기가 있대요. 용서하지 않으면
독약을 내가 먹는 것과 같다라는 말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뒤에 조금 더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이야기도 되게 가슴에 왔어요. 그리고 수치대라는 시도, 이렇게, 정호성 작가의 시가 깊이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좀 딱 읽으면 그냥 막 와 닿는 것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수치대라는 이 시는 상처 많은 나무의 가지가 되지 말고, 새들이 날아왔는 나무의 심장이 되라. 내가 끝끝내 배반의 나무를 불태울지라도 과거를 선택한 분노의 불이 되지 말고 다 타고 남은 현재의 고유한 수치되라. 여러분, 수체 속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수치 속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다 비우는 거 그냥 가루 아닌가요? 수체 속은 불을 이렇게 품고 있대요. 아, 뭐를요? 그래서 불, 타서, 아, 아, 타서 불이 있답니다. 아,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내가 내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다. 과거를 선택한 분노의 불이 되지 말고 음, 여기에 용서 이야기가 또 나오네요. 용서는 선택의 문제. 대부분 사람이 과거라는 분노, 증오, 상처, 절망의 감옥의 수인처럼, 죄인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를 선택하라고 한대요. 과거의 용서,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들어가지고 그거를 미움 이런 거를 분노, 상처, 절망 속에 갇혀 있지 말라는 거예요. 불가에서는 1초 전이 전생이라고 한대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 것은 과거라는 거예요. 다 타고 나면 현재의 고유한 수치더라고요. 음, 수치 가슴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불씨가 있다. 그거는 화해와 용서의 불씨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 느낌이 좀 오시나요? 화해와 용서의 불씨. 오죠, 교수님. 저도 그거를 정말 왜 그 음악분과 현장할 때 그 분노를 느껴갖고 내가 살다 이렇게 내가 화를 낸 일도 없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내가 화가 나지? 어떻게 억울해서 못 살겠고 미치겠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금방은 화해가 안 되는데 그를 계속 품고 있었으면 내가 안 되지. 어느 날 시간이 지나고 하니 그 사람이 진짜 내 앞에서 미안해하는 표정. 내가 음, 속으로 아, 그래, 참, 이런 거구나. 내가 막 그걸 용서를 못하고, 그래, 근데 그 사람은 나이고 우리가 비슷하지만 아직 결혼을 안 해서 그런가 본가 하고, 이제 마음을 비워버리고 용서해야 저는 그 너무, 오늘 얘기 너무 공감돼요, 교수님. 그런 걸 품고 있으면 내가 망가지고, 아까 그 농약 얘기가 나왔잖아. 농약, 분노를 품고 있어, 농약 먹는 거다 했는가, 그 정도로 지독하다는 내가 먹는 얘기잖아요. 것 같다. 네. 나 그 말도 와닿고, 이 분노가 있으면 아무것도 일이 안 돼. 대화를 해도 그렇고 거기 딱 밑에 시가 깔려 있으면 무슨 대화의 합도 안 되고 연결도 안 되고 저는 너무 공감해요. 정말. 이 밑에 네덜란드 화가 렘블란트 이야기는요, 다음 시간에 한번 어, 네.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어, 어, 만나주세요. 요까지만 할까요? 뒤에 것도 같이 할까요, 나중에? 아니, 여기까지만 하고 지금 녀석들 이제 끊겨야 겠어요. 우리 8시인데 맞춰야 되네. 네, 끊기면 또. 그래서 뒤에 거는 응, 나중에, 내일이나, 응, 그러니까 노래 오늘, 들려주세요. 예, 잠깐만요.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응. 아니, 제가 뭘 하려다가 까먹었네요, 금방. 우리의 이야기를 이야기가 교수님 조금씩 나눠서 해주시면 좋겠어요. 요거를, 저거 오신 거를 한꺼번에 다 하시지 말고 예, 조금. 그래서 저거 뒤에 정호성 시인의 아마 이게 전반부를 들으신 분은 뒤에 후반부를 들으셔도 이해가 되게 잘 되는데 시를 그렇게 연결해서 설명해 주셔서 너무 좋았었고요. 오늘 이야기를 막 이렇게 깊이 나누진 못했는데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내용은 또 연결이 되더라고요. 이분의 이야기가 어, 저 혼자 듣고 왔는데 뭐 듣고 왔어요. 김민지 소장님 네, 둘이 듣고 왔는데 괜찮으신가요? 이렇게 네, 설명을 드려도. 뭐 깊이 있게는 아직은 조금 제가 덜 무르익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와 닿는 것 같아요. 예. 특히 용서 그 의자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러니까 거기에 핵심은 그건가. 열심히. 자꾸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 현재를 살라는 거.
네, 노래 한 곡 듣고 마치겠습니다. 아, 네, 제가 공유하겠습니다. 안 돼, 안 공유까지 돼. 같이 하셔야 네, 돼요. 네. 지금 사진 찍으시면 안 될까요? 끊겨서 지금 나왔다 안 나왔다 제가 내려왔더니. 예, 사진 먼저 잠깐 그럼 찍고 노래 듣겠습니다. 네. 네, 잠깐만. 그 왼쪽에 그냥 플레이만 누르시면 되는데 잠깐만요. 공유 중지 잠깐만 해주실래요? 예, 사진 찍겠습니다. 네, 하나 어디 갔어요? 예, 하나, 둘, 셋, 셋. 됐습니다. 됐나요? 예, 노래 들으시면 됩니다. 네. 꽃이 진다고 알다지는 꽃이 진다고 전화도 없는 꽃이 져도 나는 너를 잊은 적 없다. 지는 꽃에 마음을 아는 이가 꽃이 진다고 저만 외롭나. 꽃이 져도 나는 너를 잊은 적 없다. 꽃이는 저녁에는 꽃이 져도 나는 너를 잊은 적 없다. 지는 꽃에 마음을 아는 이가 꽃이 진다고 저만 외롭나. 꽃이 져도 나는 너를 잊은 적 없다. 꽃이는 저녁에는 꽃이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이 제가 기록한 날짜로 굿모닝 생들이 600일 되는 날이에요. 제가 매일 와, 기록하잖아요. 예, 기록한 날짜로 아, 작년 4월 5일 날인가, 아니 2021년 4월 5일 날인가 시작을 해서
물론 중간에 빠진 날도 며칠 있어요. 많이는 없는데 웬만하면 명절이 아니면 어, 해왔고요. 예, 예, 그렇게 시간이 되어 왔는데 오늘 딱 제가 기록한 날짜로는 600일이 되는 날이라서 3년, 만 3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에 이렇게 꾸준히 이야기를 하고 또 나눌 수 있어서 네, 이미옥 선생님. 600일 됐다고요? 네네네. 오늘이 딱 600일이에요. 와, 이거 축하해야 될 일인데 또. 올해는 우리가 그거를 못했네. 축하합니다를 못했네. 우리가 학교도 음, 바빠갖고. 그러니까 올해 3년, 생일 축하를 못했네. 예, 육 3주년을 600일 기념회도 해야 되거든. 하여간 진짜. 와, 이거 의미 있게 보내야 이미옥 된다. 선생님 오늘이 4월 30일인데 이미옥 선생님이 2주년 때도 안 돼요, 안 돼. 챙겨주셨고 이미옥 선생님이 2주년 때 챙겨주시고 그랬는데 너무 바쁘셔서 지금 학생이 돼가지고 푹 빠져 있어가지고 네, 진짜 정말요. 저는 축하드려요. 데이트를 너무 의미 있게 보내고, 이거 진짜 제 인생을 바꾼, 맞아요. 맞아, 맞아. 나 진짜. 600주년, 우리 뭐 없어도 그냥 말이라도 갖고 기념합시다, 600주년. 그냥. 네, 오늘 600일차라고요. 네, 날짜를 축하합니다. 보고 보는데. 네. 대단하세요. 네. 하여간 그 내일 아침에 뵙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진짜로 돈을 쫓아감으로 인해서 나를 발견하지 못하는 날이 내가 아니라 벌써 교실까지 틀린 들어가셨네. 것보다, 음, 네. 음. 그러니까 선생님 방이신 거죠? 그렇게 시커매. 교무부장 방. 5월에는 어떻게 이민규 교수님한테 갈 수 있나요? 교무실이에요? 한번 그러니까 그 교무실의 맨 뒷자리 그 가장 무서운 자리가 저 교무부장 자리. 교무부장한테 불려가면 큰일 나. 교감한테 불려가면 그래도 계기술에도 있는데 교무부장한테 불려가면 짤 없다고 그러더라. 하여간 그 혜지 소장님 가게 되면 한번 연락을 한번 드릴게요. 네. 성교수님 시간이 말씀 한번 되면 듣고 하실 수 있으시면, 안 되고. 지금 교실에서 못 해요. 교무실에서 하면 지금 이렇게 하는 분도 없을 거예요, 세상에. 네, 그러니까. 좋은 하루 되시고요. 내일 네, 아침에 전화 또 주세요. 뵙겠습니다. 정우성 네. 시인의 남은 이야기는 내일 아침에 요 네. 이야기는 있잖아요. 제가 우리 단톡방에 올려놓은 PDF에 다 들어있는 이야기고요. 예, 제가 다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행복한 하루 감사합니다. 되세요.